쉬운 듯 쉽지 않은 공문서 바르게 쓰기 7번째 시간 종이문서의 결제와 수정, 관인과 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종류는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결제, 정결, 대결, 사후보고입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결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결제권자가 행하는 결제를 뜻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위임 정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우에는 사무정결 처리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결이라 함은 결제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제를 말합니다. 단, 대결한 문서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제권자에게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후결이라 함은 지금은 없는 제도입니다. 1984년까지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후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를 하는 대결을 한 것과 나중에 결제하는 후결 사이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후결을 폐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후열이라고 합니다. 후열이란 결제는 하지 않고 열람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999년 이후에는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후열 대신에 사후보고로 변경합니다. 이 사후보고는 일정한 보고 방법은 없고 보통 구두로 보고하거나 또는 메모로 보고하고요. 서명이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문서에서 결제할 때 결제인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 교장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교관 선생님이 대신 결제할 경우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결제 날짜를 쓴 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 난은 공란으로 둡니다. 전에는 이 교감 선생님께서 대결을 할 때 교장 선생님 난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서명과 교감 선생님의 서명을 일반인들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대결한 경우는 교감 선생님 난에 서명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서 부장 정결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기한을 하면 부장의 서명으로 끝나는데 여기도 정결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결제 날짜와 서명을 합니다. 이때 교감 선생님란과 교장 선생님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원래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서 교감 선생님까지 끝나는데 교감 선생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부장이 대신 결제하는 대결입니다. 역시 대결과 날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장 선생님의 정결사항인데 부장 선생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대신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정결 규정에 따른 위임 정결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결 문서의 사후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서 중에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정권자에게 구두, 메모 등을 통해서 사후에 보고해야 됩니다.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정결이나 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정결 또는 대결을 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 보이죠? 직위와 직급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결제사항인데 정결을 한 경우는 정결 무슨 과장 그리고 서명 또는 대결 무슨 과장 서명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 정결하는 때에는 기관장 란을 만들지 말고 정결권자의 란까지만 만듭니다. 즉 이미 만들어진 서식이면 교장 선생님까지 있겠지만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아니라면은 여기처럼 기한자, 보통은 여기는 기한자라고 쓰면 안 되고요. 교사라고 써야 되겠죠. 교사, 부장교사, 교감, 정결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서식에 교장 선생님까지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선생님이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단에 대결과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교감 교장이라는 직위를 쓰지 않고요. 이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써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문서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서의 수정을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정확한 용어부터 다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이라 하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사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날인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 기한문의 삭제나 수정 또는 정정할 때는 서명이나 날인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시행문도 수정 정정할 때는 이때는 개인의 서명 도장이 아니라요. 관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삭제 방법으로 가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특수한 기호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수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액 사용은 금지합니다. 수정한 내용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자 수정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삭제한 경우에도 이자 삭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문서나 시행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인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외부로 보내는 공문에 이름이 틀렸습니다. 여기에 정민구라고 써있는데 유달수로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간색 두 줄을 긋고요. 정민구라고 쓰고 그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3자 수정 또는 3자 정정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관인으로 날인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문서다. 예를 들어서 회계문서, 근무상황부, 생활기록부, 성적 관련 문서 등은 관인과 서명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문서의 경우에는 그곳에 수정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관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인과 직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직인이죠. 청인이란 뭐냐?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합의제 기관에 비치를 하는데 합의제 기관이라면은 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같은 것이 합의제 기관이고요. 그 다음 행정기관 명의가 아닌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되는 것은 직인을 찍는데요. 이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데 독임제 기관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임무를 맡은 최종 책임자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위원회 위원장이면 직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가로로 작성합니다. 가로. 그리고 그 명칭에 뒤에 인 또는 의인을 붙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천안시장 인, 경기도지사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인 또는 국세청장 의인. 그런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에 인형, 새겨지는 모양이죠.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가운데에 오도록 찍습니다. 단 그 등본이나 초본 등의 민원 서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인을 발급기관장 명칭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행전안전부 장관, 관자가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직인을 찍고요. 경기도지사의 직인도 마찬가지로 사자가 이 직인의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요. 간인이란 함께 묶인 서류 종이장 사이에 걸쳐서 찍습니다. 또는 그런 도장을 말하고, 개인이라는 것은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은 각각의 문서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서 도장을 찍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만 찍고 나머지는 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기명날인이란 것은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름을 미리 써도 됩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는데 이름이 있고 도장을 찍는 것이고요. 서명날인은 그 이름을 직접 쓰는 것입니다.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간인은 어느 때에 찍어야 되냐? 첫 번째,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두 번째,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세 번째, 허가, 인가 및 등록에 등에 관계되는 문서입니다. 굳이 꼭 간인 말고도 천공, 즉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천공을 보시면 대충 이해되시겠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소 같은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가 1 000 이런 것을 구멍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국민권익위의 천공은 보이시는 것처럼 궈의 니은, 이의 기역, 위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크기는 정해진 크기가 아니라요, 기관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굳이 간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문서에는 면표시나 발급번호 등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간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권자가 기한 문서의 결재함과 동시에 간인을 해야 되는데요. 시행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인으로 간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스캔해서 올려야 하는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것이 회의록인데요. 회의록 등에서도 지금 옆에 이렇게 찍는 것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라고 하는데, 회의록이 3쪽인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쪽과 2쪽 사이, 2쪽과 3쪽 사이에 이렇게 관인을 찍어도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정확한 사용 방법에서, 보통 계약서 같은 경우,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 나눠 가지는데요. 계약서와 두 배 만들어진 계약서에 갑과 을이 도장을 찍는데 첫 번째 장에만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의 것을 갑이 가지고요,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오른쪽 계약서는 을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간인은 갑과 을이 각각 둘 다 찍는데요. 첫 번째 이전 장과 다음 장이 이렇게 겹쳐지게 찍는 것이 간인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서 찍어야 되는 것은 관인으로 찍습니다. 계약서와 업무협약서 같은 경우는 기관은 관인, 직인으로 찍고요. 일반 단체나 개인은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이문서의 결재와 수정, 관인과
간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